여섯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과 해야 될 주제는 이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원전, 태양광 모두 뭘 원한다? LS 일렉트릭을 원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섯 번째 주제는 LS 일렉트릭 이야기입니다. 자, LS 일렉트릭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발전과 송전과 배전에 대한 이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스페인의 대정전 사태가 최근에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전기가 부족했을까요? 전기가 없어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발전과 송전, 배전의 산업 구조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분 입장에서는 야, 정전이 났대. 정전이 났다 그러면 우리 일반 단편적으로 어떤 생각합니까? 전기가 없었나 보다. 그래서 정전이 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정전의 구조는 물론 1차원적으로는 전기가 없으면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전기가 많아도요. 뭐가 안 되면 그 전기를 전선을 통해서 송전, 보내주지를 못하면 정전 사태가 일어날 거고요. 또 보내기는 했는데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또 정전이 일어납니다. 혹시 예전에 어릴 때 집에 도란스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110V 쓰다가 그 220V 의무 사용으로 바뀌면서 집에 가전제품이 110V 쓰는 가전제품 못 바꾼 집은 어떻게 하나요? 도란스를 꽂아서 쓴다는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고전압을 가지고 온 것을 뭘로? 220을 110으로 바꿔주는 배전에 관련된 거죠. 자, 그러니 이런 부분들 산업의 에너지 산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해되실 겁니다. 발전 사업, 우리가 아까 말했던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디에 해당된다? 여기죠. 하나솔루션도 어디에?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양은 다르지만 원자력과 태양광과 풍력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발전 사업입니다. 자, 1차원적으로 전기가 부족하면 전기를 이렇게 생산하는 시설이 필요한 게 맞죠. 자, 근데 생산하는 시설을 짓는 것과 동시에 뭘 만들어야 되냐면 이 전기를 생산해서 보낼 수 있는 송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동해안에 보면 속초 저런 쪽에 강릉 쪽에 보면 LNG 발전소를 엄청 많이 지었습니다. 러시아산, 그게 왜 지었냐고요? 러시아산 LNG를 수입해서, 러시아산 LNG가 싸니까 수입해서 어떻게 동해안에 열배합관을 돌리면 그걸 어디에다 보내면 수도권으로 보내면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발전소를 대기업들이 많이 지었습니다. GS라든지 SK 애들이. 그런데 발전소는 많이 지어놨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뭘 못 지은 겁니까? 송전탑, 송전 시설을 못해서 실제 원래 논리는 이런 거였습니다. SK 하이닉스가 SK LNG 발전소를 통해서 생산한 전기를 SK 하이닉스로 보내는 게 목표였는데 강원도에서 경기도까지 그걸 전기를 보내려면 송전 이런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환경 파괴다 또는 야 우리 동네에 고압 전선 못 지나간다 저거 하면 암에 걸린다 이런 말들로 그리고 반대로 인해서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저 발전소들이 다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발전 사업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죠. 손실을 책임져라 국가가. 분명히 국가는 이게 송전 시설을 짓는 데서 우리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적자를 왜 우리가 감수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송전 시스템을 안 하면 정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발전소는 있는데 정전인 사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발전소도 지었고 송전을 했어요. 근데 전력을 보냈는데 뭘? 보낸 거 야 받아라 했는데 어때 돼요? 아 뜨거 하고 자꾸만 다 땅바닥으로 보내버리면요. 그 전기를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가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걸 보내는 것을 올바르게 자, 이 기계에는 이만큼의 전력이 필요하고 이 기계한테 이만큼이 필요하고 이만큼이 필요한 걸 배분해 주는 걸 배전이라.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 휴대폰에 갑자기 충전기도 정말 좋은 충전기라도 엄청나게 큰 충전기를 꽂으면 단순한 생각으로 이런 게 1분 만에 충전되겠네. 아니요. 터져버립니다. 1분 만에. 그런 것처럼 그래서 보통 애플이나 이런 애들은 뭐라고 합니까? 지정된 충전기를 사용하라는 게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기마다 필요한 배전 시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전 산업도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발전은 대표적인 게 원자력 발전.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솔루션. 송전은 여러분 잘 아는 LS 어디예요? LS 전선 또는 대한전선. 그리고 여기 송전을 시키기 위한 변압기 같은 경우는 고압으로 했던 걸 보내줘야 되는 거 그런 것은 HD 현대 일렉트릭. 자, 그럼 이제부터 받는 거는 뭐? 배전반 사업은 LS 일렉트릭. 그래서 초창기에 주가가 뭐가 많이 올랐어요?
HD 현대일렉트릭 많이 올랐고 이제는 받는 애들이 뜨는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LS 일렉트릭을 이제부터는 LS 일렉트릭을 HD 현대일렉트릭 수익 실현하고 LS 일렉트릭을 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 구조를 이해했나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야기를 더 구체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전, 수력, 화력등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그 전력을 어떻게 엄청난 고전력이잖아요. 이걸 송전하기에 알맞은 형태로 변압을 하는 겁니다. 뭐 1000몇백 볼트, 뭐 2000 볼트, 몇만 볼트 되는 거. 그래서 뭐 고전압 흐른다 이렇게 막 표시해 놓잖아요. 그걸 딱 보내기 좋은 형태로 보내주는 걸 변압기. 이게 뭐다? 도란스. 여러분 예전에 가정에 썼던 도란스가 이 변압기인 거죠. 전압을 바꾸는 거, 변압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보내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가정, 데이터 센터, 공장으로 오는데 이 받은 것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이쪽에는 전선이 있는 거죠. 맞나요? 이 받은 것을 어떻게 분배를 해주는 거, 배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은 거의 대부분 굳이 필요 없고 여러분 가정에는 두꺼비 집 같은 거 있는 그런 거 다 안에 산다지만 데이터 센터라든지 공장 아니면 가정에서도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도 배전 시설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제일 잘하는 애들이 누구라고요? LS 일렉트릭이에요. 물론 LS 일렉트릭도 소형 변압기 사업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변압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 더 잘하고요. 근데 얘들도 이것까지도 지금 잘하고도 있어요. 미국에 공장 지어서. 근데 이제 배전반의 시대니까 저는 그래서 LS 일렉트릭, AI 데이터 센터가 됐든 원전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모두가 LS 일렉트릭의 배전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변압기 이 시장보다 배전 시설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의 규모가 4배 이상 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큰 캐파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 배전반 시장이라는 거죠. 변압기에서 주 배전반으로 온 것을 기계별로 필요한 에너지 용량이 다 다르니까 그게 적절하게 조율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죠. 이 배전반 기술이 엄청나게 필요한 겁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는요. 데이터 센터는 하나의 엄청난 건물 안에 전자기기들이 미친 듯이 많거든요. 이 배전이 잘못되면 데이터 센터가 셧다운 돼버립니다. 가부가 걸려버리면 안 되니까. 이러한 기술이 정말 필요한데 그걸 잘하는 기업이 어디다? LS 일렉트릭. 자, 그래서 송전 다음은 배전. 그리고 이제 배전반의 시간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요. 배전반 사업의 시장 규모는 변압기 시장 규모의 몇 배? 4배. 이해됩니까? 변압기는 한 대지만 배전반은 엄청나게 많은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공장 가동으로 LS 일렉트릭이 그동안 약점이었던 영업이익률이 낮다는 거였어요. 보면 HD 현대일렉트릭이 한참 올라갈 때도 LS 일렉트릭의 주가 상승을 발목을 잡은 건 뭐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변압기의 시대. 그래서 배전반에 대한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는 LS 일렉트릭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 나왔던 시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업이익이 안 나왔던 이유가 국내 주문들을 많이 소화시켰어요. 돈이 안 되는 국내 주문들. 근데 이제 미국으로 공장 짓고 미국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많이 진출했죠. 자, 보면 배전반은 여기서 보시는 거 발전 사업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에도 필요해 있어요. 공장, 데이터 센터, 가정 다. 그러니까 LS 일렉트릭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서도 엄청난 자기들의 수요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미국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미국이 트럼프가 해외에 있는 공장들 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미국으로 갖고 와. 그러면서 자동차 회사도 전자회사도 다 미국의 공장 새로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 기업도 대만 기업도 미국의 공장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배전 시설은 누가 해줘야 된다? LS 일렉트릭. 중국 애들이 원래는 좀 하던 부분을 다 이제 막혀 있으니 얘들은 지금부터 뭐 하는 거예요? 소매 걷고 코 한번 싹 닦고 지금은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제가 주가가 그때 계속 밀릴 때도 뭐라고 한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가치는 변함없으니까 여러분 사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공장을 지금 보면 유타주, 텍사스, 엘레베마 이 세 군데가 다 우리나라 공장, 현대차나 기아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는 주력 지역이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다 진출해 있으니 LS 일렉트릭이 누릴 수 있는 효과가 꽤 많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보십시오. 미국의 전력기기 시장 규모에서 2024년에서 변압기는 몇 프로? 111에서 어디서 179 맞나요? 117억 달러에서 179에서 한 약
한 60% 정도 느는 수준이라면 변압기 시장은, 배전반 시장은 405억 달러에서 705억 달러. 이 비율은 70%, 80% 정도에서 약간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매출의 규모는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그래서 향후 몇 년간은 이 기업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나 국내 그 산업 위주로만, 국내 기업들에게 납품하는 위주로만 되어 있던 애가 이제 글로벌하게 납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하게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혹시 부탄이란 나라 아십니까? 네, 부탄이란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이기도 하죠. 불교가 국교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왕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 이 나라가 각광받는 줄 아세요? 이렇게 전 세계 최빈국주긴 하는 하나의 나라가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부탄은 못 사는 나라이긴 한데 수력 발전을 할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수력 발전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열도 낮추고 전력도 생산하면서, 그리고 또 공공의 목적도 있죠. 이 나라에게 뭘 공급하는 AI 산업과 데이터 산업을 해주면서 나라를 조금 더 잘 살게 만든다는 공공의 목적도 부합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런 애들이 거기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 보면서 웃겼습니다. 새끼들 지 돈벌이 하려고 자기들 돈벌이에 가장 유리한 환경인 나라를 택해놓고 뭐 그 나라의 경제 부흥이나 이런 걸 갖다 붙인다니 웃기긴 하지만, 아무튼 그 프로젝트에 전력과 전선과 배전에 모든 걸 총괄하는 사업자로 LS그룹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왜 지난번에 기억나시나요? LS 일렉트릭에 테슬라 관계자들이 왔었고, 테슬라 관계자들이 온 이유는 테슬라 메가 팩토리를 짓을 때 변압기와 배전반 사업을 이쪽에 맡기고 싶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게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는, 이제 글로벌한 플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변압기 회사 또는 배전반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탈바꿈되고 있으니, 저는 LS 일렉트릭을 여러분이 꼭 관심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기업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2022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얼마였나요? 이게 단위가 억이네요. 3조 3천억 맞나요? 자, 그리고 2023년도 4조 2천억. 네, 거의 1조가 늘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4조 5천억 됐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올라가는 게 5조 1천억입니다. 자, 물론 2022년도에 비해서 2003년 성장 속도에 비하면 더딘 것 같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뭐가 늘어나는 겁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매출액이 느는 비율보다 이익이 느는 율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거죠. 제가 그게 왜 그랬댔죠? 국내 납품하면서 단가가 좋지 못했는데 해외로 납품의 비중이 늘면서 이익률이 높은 조선산업으로 치면 저가 수주한 게 없어지고 고가 수주한 것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조선소들이 영업이익률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LS 일렉트릭도 그런 형태로 기업이 탈바꿈되는 거죠. 보시면 매출액은 5천억 정도 늘었는데 영업이익 한번 보세요. 영업이익은 거의 1천억 가까이 느는 엄청난 변화의 시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의 주가보다 좀 더 길게 보세요. 이건 가치주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죠. 제가 그래서 가치주이고 여러분께 뭐라 했죠? 방향을 의심하지 말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가 매수하시라고 강조드린 거죠. 그때마다 추가 매수하셨으면 지금 수익률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수익률보다 더 좋은 건 추가 매수를 3번이나 했으니 뭐가 좋아집니까? 수익금이 지금 굉장히 짭짤이할 겁니다. 제가 사실 3번이나 추가 매수를 권한 종목이 잘 없어요. 자, 그래서 시가총액 지금 현재 7조 350억 원이고요. 코스피 시총 66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한 해에 얼마 봅니까? 한 해에 5천억 가까이 버는 기업이에요. 5천억. 자, 그러니까 PER로 치면 2024년 실적 PER로 보면 거의 30배. 근데 2025년 추정 PER로 보면 21배. 근데 이것 또한 저는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10단위로 더 떨어질 거예요. 자, HD 현대일렉트릭은 이게 지금 엄청나게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기업에 한번 관심 가져보고 장기로 가져가셔도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갖고 계신 분은 또 수익을 또 많이 나고 계신 분은 축하드리고 계속 보유해 가세요. 이제 이렇게 들으니까 내가 보유한 기업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 있고
떨어지면 또 뭐 할 수 있는 거야? 추가 매수도 제가 어떤 계좌로? 다른 계좌로. 그렇게 해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